네, 오늘은 은행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은행주는 아주 오래된 고배당주 아니면 저평가 주식 이런 타이틀을 많이 꽤 장기간 달고 있었는데 저는 작년에 4월 정도에 어, 지방은행 그 JB금융지주랑 BNK, DGB 이렇게 세 개를 샀던 것 같아요. 뭐 작년 4월에 샀으니까 그 뒤로 이제 주가가 꽤 안 좋았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좀 났었고 그냥 뭐 그대로 뒀어요. 어차피 배당 수익이 좋았고 은행이 이익 잘 낼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언젠가는 이 밸류가 이익에 밀려서 매출에 밀려서 결국에는 뭐 이 저평가가 해소되지 않더라도 계속 이 현금이 들어오는 걸로 어쨌든 은행은 성장을 할 테니까 점점 이 배당금도 늘어나고 주가도 좀 꾸역꾸역 밀려 올라가는 그런 미래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1년 정도 돼 가네요. 지금 한 10개월 정도 보유를 한 것 같은데 JB 금융주주를 제일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이제 BNK, DGB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 매수할 당시의 수익률은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그때 당시에는 DGB가 제일 좋았던 걸로 지금 돼 있어요. 7.65%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고 그리고 JB 같은 경우에는 6.87% 정도.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는 JB 금융지주가 제일 기대 배당 수익률이 적었는데 왜 JB 금융지주를 제일 많이 담았냐 하면은 그래도 이 세 개 중에는 JB 금융지주가 제일 이 주주 가치를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당시에 이 반기 배당을 원래 이 지방 3사는 반기 배당을 그 전까지 안 했는데 마치 그 메이저 그 시중은행처럼 JB 금융지주가 먼저 반기 배당을 시작했다는 거죠. 중간 배당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주주 가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그런 의미로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이 BNK를 한 2억 5천 사는 동안에 JB 금융지주는 한 3억 정도 이렇게 사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어쨌든 JB 금융지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좀 아직 BNK랑 DGB 금융지주는 배당락도 다 회복을 못한 상태인 것 같은데 JB 금융지주는 지금 거의 신고가를 계속 갈아치우면서 어, 지금 이 세 개를 합쳐보니까 한 3,400만 원 정도 플러스가 되네요. 총 매입한 거는 한 7억 7천 정도 샀는데 수익은 3,400만. 아주 뭐 수익이 많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대신에 이제 지금 기말 배당을 받을 걸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한 또 5,500 정도 나쁘진 않죠. 5,500 배당 기다리면서 3,400 수익이 났으니까 이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이 은행주를 매수할 때도 뭐 은행주는 어차피 주가가 안 오르는 거고 별 기대를 할 게 없다. 오히려 이제 배당 보고 들어왔다가 배당보다 더 빠진다. 이 BNK 보면은 뭐 썩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한 7% 배당 보고 들어왔는데 아직도 마이너스 10%인 거 보면은 어, 아무튼 뭐 이런 제 상황은 이러하고 이 은행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고배당주이자 저평가 주식으로 만년 저평가 주식인데 왜 이렇게 저평가되냐? 이 고배당이라는 말도 사실 좀 이게 진짜 고배당주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보면은 우리나라 7대 1금융권에 해당하는 이 카카오뱅크나 이제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제2금융권이라든지 이런 건 단위 농협 이런 거 빼고 7대 시중은행 1금융권만 이렇게 봤을 때
배당 성향이 한 25% 정도 된단 말이죠. 이렇게 배당 성향이 한 20%대 되는 종목들을 고배당주라고 분류하기에는 좀 민망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대비, 주가 대비 배당이 높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인데, 진짜 배당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배당은 뭐, 고만고만한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든지, 주가가 안 올라서, 배당은 치고 오르는데, 주가는 안 오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어, 얼핏 보기에 고배당주처럼 보이는 거죠. 전혀 고배당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20% 정도 주는 회사가 고배당주다? 이러면은 주가가 안 올랐다는 얘기죠. 어, 7개 은행 밸류를 이제 본 김에 같이 보면은 제일 이제 리딩뱅크라고 할 만한 은행은 KB랑 신한이 되겠죠. 23조, 22조. 요새 요 두 개, 요 시중은행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KB, 신한, 하나, JB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회사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아무튼 20조가 넘고 하나가 그 뒤로 한 15조 정도, 우리은행은 뭐 10조 정도 좀 안 되고 JB, BNK, DGB가 고만고만하게. 원래는 이 JB는 BNK보다 시가총액이 한참 아래였는데 요새 한 저점도 아니고 한 두 달, 두세 달 전 주가에 비해서 한 3, 40%가 확 오르면서 거의 지금 따라잡았어요. 이 BNK가 JB보다 매출도 두 배고 이익도 한 80% 정도 많이 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거의 따라잡은 거죠. 그러니까 BNK는 좀 그 임원진들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요. 체급이 다른데 주가가 비슷하다? 임원진들은 거기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주주들이 결국에는 주주총회로 음? 임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회사가 이익이 잘 안 난다 이러면은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뭐 경영진을 회장 사장을 교체한다든지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BNK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앉아있는 이사들은 사실 그냥 옷 벗고 나와야 되는 그런 좀 주가 상태고 JB는 반면에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JB와 BNK가 이 2022년도에 했던 액션만으로 이렇게 갈라진 건 아니고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J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얼라인 파트너스라고 이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직접 지분을 많이 들고 이렇게 어, 움직일 걸 기대하기 때문에 더 시장에서 많이 좀 눈길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JB 금융지주 위주로 지분을 사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은행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끝이 없고, 이제 배당 성향은 아무튼 뭐 적은 데는 한 21%, 많은 데는 한 26%까지도 줬어요. 이게 이제 제일 많은 게 26%라는 게 참 이게 통탄할 일인데, 아무튼 그렇고, 퍼는 이제 2022년, 2000 전년도,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3에서 많으면 한 5까지도 나왔고, 이 포워드 기대 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이 더 늘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퍼가 더 떨어지겠죠. 2점 적은 데는 2.75. 이게 또 BNK가 제일 적어. BNK는 그 거기 있는 임원진들 그냥 사퇴하세요. 뭐 뭐하러 합니까? 거기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주가를 뭐 관리할 생각도 없고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생각도 없고 BNK는 그냥 얼마 전에 그 전에 회장이 좀 뭔가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BNK 회장님 중도 퇴임하셨던데 그게 과연 회장만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뭐 개별 은행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뭐 끝이 없으니까 뭐 전반적인 은행업에 대해서 한번 보죠. PBR 같은 경우에는 적은 데는 0.29, 많은 데는 이제 0.45까지. JB 같은 경우에는 요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0.46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JB가 장부가 장부 가치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지금 KB랑 신한 같은 밸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고
BNK 대비해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장부 가치 대비해가지고 북밸류가 2배 가까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은행은 지금 JB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데 그 시중은행 1금융권이면서도 지방은행보다 못한 밸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회장 및 임원진들이 그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낮은 밸류라는 거죠. 잘 1등, 2등도 퍼가 결국 5밖에 안 되고 PBR도 장부가치 대비 반도 안 받는 이런 밸류가 굉장히 저평가고, 제가 작년에 한참 물려있을 때, 그때 좀 낮을 때는 이 PBR이 막 다 이 1금융권인데도 막 0.3대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주식이 거의 이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의 말을 좀 빌리자면은 부도 직전에 그런 밸류를 받는 셈이거든요. 뭔가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닐 때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투자의 기회가 또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꼭 그거를 누군가는 그걸 또 기회로 삼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아무튼 정상은 아니다. 요거는 제가 10년치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주당 순이익을 10년치를 모아봤더니 대충 이렇더라고요. 우리은행은 그 전에 뭔가 좀 이제 일이 있으면서 2019년부터 이게 통계가 잡히기 시작했고, 배당금은 이런 식으로 늘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은 있어요. BNK가 좀 안습 1,700원인데 갑자기 1,200원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그좀 보통은 KB, 하나, 신한 이런 애들 기준으로 해서는 점차 배당금이 이제 늘어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 성향을 보면은 배당 성향도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곤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2012년, 13년 이럴 때는 뭐 중구난방이었던 것이 2021년 후에는 이 짜서 입을 맞춘 듯이 21%, 23% 이렇게 좀 맞춰지는 거 보면은 참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결국에 은행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투자자들의 좀 오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좀 차이가 난다 뿐이지 전반적으로 10년치 EPS를 봤을 때에는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점 대비했을 때는 이 하나은행 3,000원대에서 거의 만원대까지 3배 가까이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굉장히 이거 웬만한 성장주도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웬만한 이름 유명한 성장주는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성장 섹터에 있는 보통의 성장주들은 이렇게 뭐 8, 9년 지난다고 이익이 막 3배씩 느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KB 같은 경우에도 한 3,000원대였던 그 주당 순이익이 10,000원까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방은행들은 조금 근데 이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높아서 그렇지, 보면은 JB 같은 경우에도 한 1,000원 정도 하던 것이 막 2,500원 이렇게 올라와 2.5배 상당한 상승입니다. 이 정도면 배당 성향도 보면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는 양상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라기보다도 끝에가 이렇게 좀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기들끼리 좀 눈치도 보는 것 같고, 말을 맞춘 건가 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뭔가 서로 눈치를 본다. 정부의 눈치를 보든지 서로의 눈치를 보든지 이제 이런 상황인데,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에서 올해 1월 2일에 액션을 시작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은 상장 은행지주 7개, 그 4대 금융지주에다가 3대 지방은행에다가 공개 그 주주 소환을 보내가지고 주주 환원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요구를 했어요. 주주 소환 내용을 좀 보면은 총 7개 기업에 대해서 7개, 시중은행 4개에다가 지방은행 3개, 그러니까 이렇게 1금융권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뭐 카카오뱅크 이런 건 좀 빠집니다. 인터넷은행 빠지고, 저축은행이라든지 2금융권에 좀 걸쳐있는 은행들은 좀 빠지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뭐 이렇게 길지만은 짧게 요약해 보자면은 그거예요.
CET1이라는 이 보통주 대비 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맞춰서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 이상 되는 거는 다 주주 환원을 해라.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 CET1이라는 거는 안정성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지표인데, 이거 뭐 이거든 뭐 그러니까 보통주 자본 비율이든 무슨 BIS든 간에 은행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만큼의 돈 이외의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걸 다 대출 성장하는 데 썼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하는데 돈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그걸 주주들에게 돌려줘가지고 주주 가치를 높여라. 그래서 목표 주주 환원율을 2023년도 회계 기준부터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에 받는 그 배당금 말고 올해 4월 달에 배당 받는 거는 2022년도 귀속되는 회계연도의 배당이거든요. 그거는 한 30%만 주고 내년에 주는 배당금부터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을 해라 이런 식으로 주주 소환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제시한 뭐 이 해외 사례들을 봤을 때 국내 은행의 평균 PBR은 한 0.3배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한 1월 달에 주가가 조금 회복해가지고 그나마 지금 0.4가 된 거예요. 근데 해외 은행 평균은 어떠냐 봤더니 1.28배 정도 되더라. 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크죠. 응? 또 PER 이익 대비로 봤을 때에도 국내 평균 PER은 3.05배였는데 그러니까 해외 평균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랑은 좀 사정을 비슷하게 맞춰볼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일본, 대만, 싱가폴 뭐 이런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아 있는 어느 정도 디벨롭트 컨트리를 좀 본 것 같아요. 봤을 때 9.5배 정도 되더라.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3배가 나잖아요. 차이가 3배 이상이 나잖아요. 이건 너무하다. 이거는 주주로서 그러니까 주식이 자기의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거고 그냥 헐값에 거래가 된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원인이 뭐냐 이렇게 PBR과 PER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것도 아니고 도토리 키재듯이 이렇게 딱 깎은 듯이 정원사가 이 정원을 깎듯이 그냥 이렇게 딱 맞춘 이유는 뭐냐 하는 거는 이 얼라인 파트너스의 주장에 의하면 주주 환원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제가 정리한 이 표를 봤을 때 아니 잘 성장하잖아요. 성장성이 나쁘지가 않다니까요. 은행주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은행은 성숙산업이고 저성장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이 마치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프레임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잘 성장을 했고 이익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EPS 2022년도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날 텐데 2023년에도 뭐 날 수 있죠. 뭐 금리가 높으니까 그 순이 이자 마진이 높잖아요. 이익이 이렇게 나는데 10년간 3배가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기업이 어떻게 PBR과 PER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순전히 그러니까 이익이 이렇게 증가해도 그 이익이 주주들에게 돌아온다는 신뢰가 없기 때문인 거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외 평균이 64% 정도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바라고 한 50%까지만 주주 환원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주 환원이라고 한 거는 배당금뿐만이 아니고 자사주 소각을 해가지고 주당 순이익을 높이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면은 배당 성향은 한 25%밖에 안 돼도 남는 이익들의 상당 부분들을 다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소각을 해가지고 나머지 주주들의 그런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얼라인 파트너스 측에서 간담회 하면서 그 영상 내놓았던 거를 캡처를 좀 한 건데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 4월에 받는 그런 배당금은 30% 정도를 좀 요구를 했고 내년부터는 60%까지도 그러니까 50%에서 60% 정도의 주주 환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주들의 어떤 뭐 먹튀 뭐 이런 게 아니고
자본의 건전성은 강화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보통주 자본 비율은 일정 이상 부분 확충하라는 요구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니까. 그러니까 안전해야지 우리가 계속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뭐 맞잖아요. 그러니까 CET1 비율은 어느 정도로 좀 유지를 해주고 남는 거는 배당을 해라. 자꾸 그 대출에 늘리지 말고 지금 뭐 우리나라 그 가계 대출이라든지 대출 레버리지로 인한 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적인 그런 필요에 또 부합을 하고 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아주 큰 문제가 결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한 주식을 시작한 지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주린이 시절에 한 15년 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원인이 북한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뭐 핵 위협, 뭐 전쟁 위협 막 이런 거 생기면은 외국인들이 그 전쟁이 위험하니까 주식을 어, 언제든지 좀 팔고 떠날 수 있게 비싼 값에 안 산다는 거죠. 근데 한 5년 막 10년 지나고 나가지고 삼성 같은 데에서 예전에 그 엘리엇 헤지펀드 삼성 같은 데에서 막 그 거버넌스 문제 가지고 막 장난질 치고 이랬을 때 그때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재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 2022년, 2023년 돼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국민들의 어떤 인식 자체가 주식회사가 주주의 것이라는 인식이 좀 희박하고 예를 들어 이제 은행이 좀 공공성이 있다? 이러면은 은행의 이익은 많이 포기해야지? 뭐, 뭐 어떻게 은행이 이익을 많이 포기하고 국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고 주주들은 뭐 그냥 좀 손해보는 거 그거 어쩔 수 없어.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인식이 희박한데, 당연히 재벌들도 한 전체 지분의 한 30%, 20%만 가지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막 순환출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분 장난질 해가지고 아니 일반 국민들도 주식회사에 대한 개념이 별로 희박한데 어 당연히 우리 창업자의 아들 손자 지분이 한 20%밖에 없어도 이거 오너 일가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게 만약에 은행주가 이런 온라인 파트너스가 액티비스트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가지고 뭔가 개혁이 되면은 그러니까 주주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게 정착이 되면은 이미 온라인 파트너스는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한번 그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도록 해서 성과를 냈고 은행이 만약에 그 다음 타자가 돼서 제대로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아마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저도 주가도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제가 들고 있는 은행주의 주가도 많이 오르겠고 배당도 많이 오르니까 배당 수익률도 오르니까 더 좋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기대, 배당에 대한 기대 둘 다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어 만약에 어떤 이런 움직임이 이런 이 지금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제시하는 이 목표 최종 골을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은행주는 이런 밸류가 말이 안 된다. PBR 0.2, 0.3은 이거는 정상적인 기업이 받아서는 안 되는 밸류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그러니까 1월 이 언제야? 1월 20일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PER과 PBR이 이 모양이거든요. 당연히 2022년 실적이 나오면은 더 밸류는 저평가 상태로 들어갈 텐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익이 잘 나고 안정적이고 꾸준히 조금씩 성장하는 이런 기업이 이 PER 2.7배, PBR 0.2배 이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설명해도 말이 안 된다는 이런 인식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순간 은행주는 이 밸류를 다시는 못 받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실패하더라도 그러니까 60%까지 안 가고 그냥 한 뭐 주주 환원율 35%
많게는 뭐 40%까지. 그러니까 J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지분을 거의 한 14%인가 15%꽤 많이 들고 있거든요. 2대 주주예요. 분명히 그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지분을 협조를 해주면은 거의 뭐 이런 배당 정책이라든지 주총을 거쳐가지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JB는 제 생각에는 많이 이뤄낼 것 같고 나머지 은행들 특히 이 BNK, DGB 이런 주주를 진짜 뭘로 아는 이런 회사들조차도 이게 진짜 50% 주주 환원율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밸류는 다시는 못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0.24? 장부 가치의 반의 반토막도 안 되는 이런 가격이 또 올까? 저는 뭐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주들이 좀 이런저런 뭐, 카페라든지, 뭐, 단톡방 이런 거 좀 많이 좀 액션을 취하려고 힘을 좀 모으고는 계셔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은행주를 좋아하는 이 주주들의 제 뇌피셜이긴 한데, 재미없던 주식이었잖아요. 작년까지. 음, 그냥 배당 뭐 한 6, 7% 받으려고 사는 주식. 전혀 성장이 없는 주식. 하다못해 이게 그 3프로TV에서 막 그 진행자 이진우 기자조차도 자기는 은행주는 안 본다. 자기는 그 은행에서 이익 내면은 정부에서 간섭할 텐데 그럼 어떻게 이게 주가가 오르겠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던 게 은행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이런 어, 온라인 파트너스의 움직임이 없더라도 저는 그런 뷰는 좀 잘못된 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 4월에 담았던 건데 한번 두고 보면 알겠죠 뭐. 그래서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의 액션은 다음 액션은 2월 9일에 이때가 공개주주 소환엔 답변 기한이 되겠고 그 다음 날 2월 10일이 주총, 그러니까 정기 주총의 6주 전에 해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주주 제안을 온라인 파트너스 측에서 제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3년 3월 말에 정기 주총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바를 이뤄내겠다 뭐 이런 건데 아주 뭐 저는 기대가 큽니다. 은행주의 주가가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뭐 이거 있잖아요. 포스코 얼마나 저평가입니까 지금? 야, 포스코 그리고 요새는 좀 주가가 올라가지고 포스코 어디 있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도 지금 아니 돈 쌓아놓은 캐시가 막 한 20조 되고 성장도 좀 그 안에 있는 리튬 배터리 성장 모멘텀도 있고 배당 수익률도 한 지금 얼마야? 배당 수익이 안 나와 또. 지금 3, 4분기는 뭐 이렇게 침수되고 그래가지고 좀 안 나올 수 있는데, 원래대로면은 한 16,000원 주고, 이런 주식이 지금 PBR이 장부가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은행주의 이런 움직임이 결국 성공을 하게 되면은, 한국의 이런 기업들도 돈을 벌면은 그게 주주들한테 돌아온다. 이런 인식이 좀 자리 잡을 그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레. 저는 강하게 믿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뭐 예측을 해보고, 은행주가 결국에, 지금 가격보다 더 싸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이제 내년 결국에 이제 이런 움직임의 어떤 초석은,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은 내년부터 이렇게 박차를 가할 건데 뭐에 박차를 가할 거냐면은 요 주주 환원에 대한 지금 이 30%는 아주 그냥 정말 최소한이라는 거죠. 최소한 이번 그 정기주총에서 30%의 배당을 결의하지 않는 은행은 진짜 아주 그냥 표적이 될 것으로 봐요, 저는. 대대적으로 공격을 당할 거고, 거기 있는 뭐 이사들, 임원들은 진짜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주 친화적으로 좀 하겠다고 좀
어떤 스탠스를 내 비친 바가 있고, 뭐 KB 같은 데가 그러면 신한이랑 경쟁하니까 하겠죠. 그러면 좀 그나마 좀 안 하는 애들, 뭐 우리금융이라든지 BNK, DGB 좀 생각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 주주 환원에 대해서 맨날 어디 뭐 인수할 생각이나 하고 막 헛돈 쓸 생각이나 하고 어디 뭐 횡령이나 할 생각하고 뭐 이런 애들은 분명히 차이가 날 거예요. 차이가 날 거고 결국에는 한바탕 푸닥거리 한번 하고 걔네들도 결국에는 KB, 신한, JB 이런 애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뭐 PBR 기준으로 봤을 때 JB는 이미 한 0.4대 진입을 했고 BNK랑 DGB는 0.2대인데 그럼 누가 더 많이 오를 것인가 하는 거는 뭐 모르죠. 뭐 그 지나봐야지 아는 일인데 위로 많이 열려 있는 거는 아직도 저평가인 애들이고 뭔가 이렇게 그런 수급이 막 붙고 이렇게 시세를 막 치고 나갈 것 같은 거는 아무래도 JB금융지주 같은 게 더 좋죠. 지금 뭐 JB금융지주 외국인 그 매입 매수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뭐 최근 한 20일 한 30일 동안 거의 한 4% 이상 외국인들이 사들인 것 같아요. 유통 물량이 엄청 줄어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 온라인 파트너스 잘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은행주 주주들도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 올해 저는 뭐 사실 보유 기간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아주 은행주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기 피해는 안 봤죠. 이거 또 왜 이래 또 이 은행주 3개 합쳐가지고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배당도 또 받을 거고 근데 음 올해 한 몇 년씩 들고 계시면서 마이너스 난 분들은 화나지 않나요? 은행 경영진들이 잘못해가지고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익도 잘 났고 돈도 잘 버는데 단지 어떤 은행 경영진들의 어떤 미스로 인해 가지고 내 재산권이 침해를 받았다는 거를 좀 자각을 하시고 뭔가 이렇게 액티비티가 있을 때 잘 참여를 해주시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하려고 하고요. 요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뭐 그거까지 얘기하자면은 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 은행에 대한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좀 진행 상황을 좀 업데이트 해볼까 싶어요. 행동주의 펀드 이게 지금 SM 같은 경우에도 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2021년 여름경이었나? 그때 이제 경영 참여를 선언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한두 달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 5, 6개월 해가지고 엑시트 할 것 같으면은 안 했겠죠. 지금 이 J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지분을 한 2,500억인가 사들고 이게 뛰어든 것 같은데 뭐 몇 달 하고 엑시트 할 생각으로 그렇게 큰 돈을 쥐고 들어오진 않았겠죠. 잘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추가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